뻔히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알겠어 확실하게 너를 만들겠어 A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널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탑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이지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김조한 씨의 곡이 아니네요. 네. 김조한 님이 신청하셨네요. 네. 실제 김조한 가수는 아니겠죠? 실제 김조한님일까요? 아, 근데 동명이인이 있기 힘든 이름인데, 갑자기 어쨌든. 궁금해지는데. 김조한 님이 청하신 뉴진스 어텐션 네. 함께 들었습니다. 자, 아, 오늘 재밌네요. 머니 토크를 네. 길게 할 테니까 제가 근데 뉴스 아, 2개 갖고 왔어요. 빠르게 플레이팅을 가시죠, 2개 했기 때문에 좋아요. 낮에 눈에 띈 뉴스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첫 지난달 소식은요? 22일에 네.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 한 남성이 와서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그리고 이따가 김밥 찾아갈 때 돈 드릴게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대량 주문이다 아싸 하고 좋죠. 40줄 쌌겠죠? 좋죠. 신나서 40줄 싸는 동안 다른 사람들 와도 지금 안 주죠.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거 했겠죠? 음. 근데 안 나타난 거예요 이 남자가. 아.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번호도 가짜로 알려준 거예요. 장난친 건가? 그래서 이 김밥집 사장님이 열받아서 주변 이제 가게들을 탐문을 해봤더니 주변의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이 남성이 비슷한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을 받게 상습범이네. 됐습니다. 그래서 김밥집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특정 용의자를 딱 잡아냈어요. 지목했어요? 그리고 예.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강동구의 김밥집이었는데 이 남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왜 이랬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할 일 없네요. 근데 이럴 경우에 장난이었나? 뭐 복수였나? 재미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범죄. 처벌받습니다. 음.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줄 당연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팔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동안 다른 일도 못했고 뭐 명명백백한 업무방해입니다. 정신병이냐고 이러면 댓글 올라오네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주문해놓고 노쇼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30년 동안 김밥만 먹이라고 네. 딩구리님. 네.
이정욱님, 지 기자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를 잘 보고 계시다는 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샤님, 세영 기자님, 전 대장군께서 만드신 김밥을 먹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한번 만들어 드리고 저도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는 상당히 안 그래 보이지만 요리를 제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음식의 진심이다 이 네, 말씀도 저는 굉장히 하셨잖아요. 음식의 그런 진심이고, 분들이 음식 잘하세요. 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대하겠습니다. 가시죠. 김밥을 싸드려야 되겠네요. 네. 농심이 신라면과 뭐 새우깡 같은 제품 가격 10% 정도 올렸잖아요. 계속.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면 예. 올렸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CJ, 정식품, 사조, 대상, 하림 등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음료 업체들이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대표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립니다. 아우, 일주일 지네요. 이것도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CJ 햇반, 육개장, 국밥, 컵밥 이게 우선 오릅니다. 그다음에 컵밥 가격, 그다음에는 햇반 가격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4,200원이던 게 4,800원으로 600원이나 올랐어요. 14.3%. 정식품의 베지밀 대표 두유잖아요. 이게 베지밀 A 가장 일반적인 제품인데 1,400원이던 게 1,600원. 이것도 14%. 검은 콩병도 20%나 오릅니다. 한 달 전쯤에 동원이 참치캔 가격을 올렸는데 사조도 뒤따릅니다. 이게 2,900원이던 게 3,300원으로 확 오르고요. 대상도 미원 제품, 또 홍초 제품 다 오르고 하림의 닭가슴살 제품도 다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더 이상은 원재료값 상승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 그리고 원재료값도 원재료값이지만 잠시 후에 머니톡에서 얘기해 보겠지만 환율이 오른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외국에서 그렇겠죠. 재료를 대부분 수입해 오는데 예.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더 큰 공포입니다. 맞아요. 자, 기한이 있어야 할 텐데. 참나. 그러니까 뭐 몇백 원 올랐다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장 볼 때 이 정도면 한 5만 원 나와야 하는데 7만 원 나오고 이러면 확 와닿아요. 그렇죠. 아, 진짜 많이 총액으로 올랐다. 하면은 예. 15% 정도 오른 거니까 예. 5만 원어치였던 게 7만 원어치. 그러니까 이 개당 600원 올랐다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네, 10만 원이 큰일이에요, 진짜. 14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엄지철이 돌아옵니다. 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원희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지난주에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잠깐 눈물이 나네요. 왜 눈물이 나세요? 아니, 약간 그렇게 저희가 보고 싶으셨어요? 네. 지금 아니 눈물이 흐르네요. 동시 접속자가 841명밖에 안 되는데 슬프시군요. 아, 네. 저조한 동접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나가시면 안 갑자기 돼요, 핑계네.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첫 질문 갈까요? 자, 한국은행이 뭐 이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기존금리 그래도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스텝은 아니었습니다. 이변은 없었는데 이게 만장일치였다고요? 그렇죠. 뭐 이변도 없었고 예상 그대로였었습니다. 금리는 안 올릴 수가 없죠. 뭐 인플레이션 상황,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환율 상황, 네. 어떻게 됐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기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환율만 놓고 보면 더 세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빅 스텝이죠. 네. 0.5%포인트.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기 상황, 또 가계부채 등등을 아마 많이 고려를 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장일치로 25bp,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기록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기준금리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IMF 터지고 나서 99년 이후부터 이제 기준금리 제도를 쓰는데 지금 보시면 4월, 5월, 6월에는 금통위가 없었습니다. 7월, 8월 네 번. 네 번의 금통위를 연속적으로 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번은 빅스텝이 있었고요. 네. 0.5%포인트. 예. 이렇게 매번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 사상 처음이죠. 처음이었어.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의 또 하나 위험, 또 그런 막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물가 상승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5.2%.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98년 이후 최고치. 이러면 감이 팍 오잖아요. 그럼 IMF 아우, 최고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24년 만에 최고치였었고 네. 한국은행이 24년이군요. 예. 제가 빼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랬군요. 14년으로 잘못 네. 썼습니다. 24년. 24년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5.2로 잡았다라는 것은 올 하반기에도 물가가 빠르게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소리가 생각해야 하기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네. 4%대에서 물가 상승 목표치를 바로 5.1로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심각함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정점이 빠르게 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난 뭐 7월이 꼭지였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오를 7월이 수도 꼭지 있다. 찍고 더 오를 수 있죠. 그렇죠. 9월 되면 이제 8월 거 발표할 텐데 8월에 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9월, 10월, 11월, 12월에 그때 7월이 정점이야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또 유가가 튀거나 하면 10월, 11월에 우리 6.3을 다시 능가하는 뭐 7%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왜냐면 것들. 지금 생산자 물가가 계속 또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잖아요. 예, 하고 방금 전에 그 농심 또 네. 먹거리 하는 CJ 등등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지금 다 잘 올라요. 보시면 근원 물가도 따라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석유랑 먹거리 뺀 물가도 지금 무섭도록 오르고 있고요. 인건비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해서 역시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텐데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 거를 제 1순위에 뒀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손백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달러 환율 보면 빅스텝 밟아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큐레이팅한 기사에서도 봤듯이 물가 자체도 자체지만 우리가 또 환율의 영향을 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경우 비용은 더 상승할 텐데 네. 그러면 그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오늘도 댓글 같은 거 보면 네. 25bp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한국은행이 왜 0.25밖에 안 하느냐. 더 해야지. 지금 원화 약세 환율 급등을 보면 빨리 빅스텝을 밟아야 하는데 이거 부동산 가격 떨어질까봐 뭐 강남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봐 한국은행이 그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격앙된 댓글들 네티즌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거에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댓글들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0.25 올림으로써 우리의 기준금리도 연 2.5가 됐고요. 그렇죠. 미국의 밴드 기준인데 거기도 상단 밴드가 2.5. 네. 2.5. 이제 다시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9월로 갈 텐데 9월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금통위는 없습니다. 없죠. 그럼 거기서 또 올리면 그러면은 그런 금리 역전이 근데 요번에 금리 역전은 엄청 크죠. 왜냐?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9월에 0.75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바로 3.25가 그렇죠. 돼요. 그렇네요. 그럼 3.25를 놓고 10월에 만나면 우리는 2.5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때 0.75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고요. 0.5를 빅스텝을 또 밟는다 해도 우리가 그래도 0.25가 또 뒤처지게 되는 그렇네요. 거고. 그렇네요. 그때 베이비를 밟으면 그러니까 0.25라면 0.5란 너무 또 벌어지게 네. 되는 거니까 차라리 지금 빅스텝을 밟고 10월을 기다려보지 그랬냐라는 이제 이야기들과 주장들을 많이 하시고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본 유출은 네.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녀석도 뭐 이거저거 보면서 나가는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안 했지만 자본 유출이나 이런 조짐이 있으면 한국은행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자금 이탈들이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더 경기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네. 0.25%포인트 인상으로 갔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특징, 패턴이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선제적 우리는 대응을 안 해요. 선제적 대응이 없죠. 선제적 네. 대응이라는 그게 저는 근데 항상 네. 조금 아쉬웠어요. 하는 애. 그런데 이제 정책에서. 세계 중앙은행인 미국의 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늘 연준을 보고 네. 이제 쫓아가는 형국이어서 그러나 이번은 좀 긴장감이 있죠.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그러니까 빅스텝 정도 0.5만 해줘도 우리가 베이비로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제 9월에 미국 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 굉장히 그야말로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대목도 존재를 합니다. 환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는 안 가겠죠. 안 가야죠. 안 가죠.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안 그 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예. 유튜브는 지금 완전히 뭐 1,700원도 제가 봤고요. 뭐 1,400원, 1,380원. 말이 씨대요. 안 돼, 안 돼. 그런 말씀 마세요. 수석주가 됐다. 유튜브는 나무를 지금 만지세요. 와 많은데 나무를 만져야 돼. 중요한 예측선은 다 깨졌습니다. 예. 예. 1,250원, 1,280원, 1,320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그나마 1,350원인데 1,350원을 말했던 분들도 깨지다가 이제 네. 1,350원을 이제 말씀한 거니까 1,350원은 아직 안 갔어요. 46원 정도 가다가 오늘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네, 떨어져서 오늘 이제 떨어졌어요. 30원대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냐? 이건 이제 미국의 긴축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와 펀더멘탈이 되는 나라가 금리를 올립니다. 우리도 0.25를 올렸지만 이거 가까스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나마 제일 경기 펀더멘탈이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올려버리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으려고 강력한 금리 인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0.5 온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자이언트스에 0.75를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 이제 돈들은 금리 더 주는 대로 그렇죠. 딸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도 나도 더 미국 달러 하니까 몸값이 높아지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강달러에는 이런 본연의 메인 이유 외에도 추가적인 이유가 상당히 더 큽니다. 네. 즉 미국이 뭘 어떻게 했다라기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인 유로와 엔화가 너무나 못나진 거예요. 네. 특히 주범이 유로입니다. 유로. 여러분들도 이제 1대1 패러티가 깨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는데 옛날에 1달러 대 1.2유로, 뭐 1달러 대 1.11유로, 2유로, 네. 유로가 높았잖아요. 네. 이제 1달러 대 1유로가 깨져서 지금 1달러 대 0.99유로, 아. 1달러 대 0.998유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럼 왜 문제냐? 유럽은 인플레이션이 없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이라도 없기 때문에 엔화도 풀고 뭐 금리 안 올린다고 하지만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가 34%, 뭐 37%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0%가 나오는데 러시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그대로 테니까요.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앙은행이라면 ECB,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 못지않게 금리를 금리를 올려야 올려야 되는데 맞죠. 안 올리고 왜냐하면 있는 수입 거죠. 물가잖아요, 네. 거기도. 그런데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올렸다가는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바로 이 유럽의 문제, 유로화가 너무 못나지면서 달러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니까 여기에 속수무책 당하는 게 이제 우리 원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홍승표님이 네. 조금 전에 라이언님이 ECB 네. 1%포인트 인상 가능성 있지 않나 전망된다. 이렇게 예. 써주셨고 이렇게 해주면은 네. 문제가 확 바뀌죠. 이게 네. 우리가 달러강 했는데 만약에 ECB 라가르드 총재 유럽중앙은행이 빅 원을 그대로 때려버리고 간다면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다운될 겁니다. 그럼 달러가 꺾일 수가 있는 반대로 겁니다. 네. 유럽이 나아지지 않는 한 달러 강세도 어쩔 수 없이 좀 지속이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딜레마고 지금 뭐 1,380원가 1,400원가 그렇게 더 세게 환율을 부르시는 분들의 저간에는 미국의 강력한 긴축도 있지만 엔화 그 뭐 그러다 나갈 때까지는 무조건 네, 저금리 풀 엔화 거고. 약세야. 예. 유럽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저 독일이 망해간다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 독일 아시는 분 저는 이게 지금 옛 독일이 아닙니다. 네. 저축할 돈이 없대요. 국민 중에 뭐 30-40%가. 그렇게 되니까 유럽은 절대 금리 못 올려. 이 배경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달러 강을 점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각성을 해서 일단은 물가를 잡자. 그래서 이제 유로화를 지키자라는 쪽으로 센 금리 인상을 유럽도 단행한다면 이번에는 달러가 좀 꺾이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달러 강세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네. 이 어제 그 달러 미친 달러를 보면서 네. 정선배께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간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왜 그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될 때
그 오늘도 스마트 샀죠. 했을 때 네. 이게 단기 차익을 노린 거냐 아니면 달러가 꺾일 것을 보고 들어오는 스마트머니냐에 대해 네. 우리가 계속 질문을 했을 때 네. 정 선배께서 한 3주쯤 연속 네. 저건 스마트머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스마트머니다라고 그때 좀 보셨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그 생각이? 일단 마중물님이 러시아만 강달러인데요. 러시아만 강루블. 그러니까 루블 하면 지금 오히려 강해요. 다 망가지고 있는데 네. 요 문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네네. 지금 요 문제 먼저 답변하면 스마트머니. 스마트머니로 보시는 거 똑같습니까 지금도? 그게 더 저의 스마트머니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게 네. 규모가 이제는 5조에 육박해요. 그럼 떨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거니까 강력 아, 베팅하고 계신 이번 주 조정평 오늘 내일 모레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 네. 저는 강달러가 네. 이제 주춤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코스피 기준 2270부터 사들였던 네. 이 한 4조 원, 5조 원 가까운 요놈들이 스마트 머니인 것으로 라고 생각하고 자, 있는데요. 과연?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희망 전망.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측하면 안 되고요. 네. 긴장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긴장을 네. 하셔야 되고 아직도 이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진짜 초단기 투기 매매 헤지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단하지 물타기에 마십시오. 들어갔지. 저는 속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서영찬님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정철주 평론가님 해주셨는데 정평론가님 한숨 쉼.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이 체크한 걸로 너무 많아요. 네. 지금 5조, 그쵸. 4조 넘게 5조 그거는 산다는 단기 건 차익이라는 거는 너무 규모가 커졌어요. 하고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환율이 안정되는 상황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얘네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갈 때. 1310원, 20원, 30원, 네. 40원 가는데 샀단 말이에요. 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걸 왜 사겠습니까? 설명이 안 자, 네네. 홍승표님, 철진이 네. 형 오늘 일기 쓰고 주무실 듯. 지영은 이상한 거 물어봐서. 자, 아니 지금 여기 구독자분들이 저희- 우리 정 선배 이 단어 딸강 네. 강력했나 봐요. 오늘의 강력했어요. 전문 용어 딸강 나왔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우리가 보통 네. 이제 FX 마진 거래 보시면 이제 유로 달러를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저도 유로 달러, 그걸 이제 유달 이렇게 부르거든요. 유달. 달러가 강해지는 거를 이제 달러 강세를 줄여서 달강. 근데 이렇게 딸강이면 네. 원자재 시장이 좀 초토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국제유가가 슬금슬금 올라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그래서 돼요? 제가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네. 스마트 머니와 네. 지금의 이 달러 강세와 원달러 환율이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 것이 이 정도의 달러 강세가 나왔다면요. 네. 우리 역대 과거의 국제유가와 달러 가치의 비교를 보면 늘 반비례합니다. 달러가 떨어져야죠. 강할 때 그렇죠. 유가가 떨어져야죠. 떨어지고요. 달러가 떨어질 땐 유가가 오르고. 올라야죠. 이 저간에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라는 석유 달러 결제 협정이 1973년에 네, 네, 맺어졌는데 네, 둘이 상부상조하면서 이제 지나왔는데요. 그렇죠. 같이 올라. 지금 보십시오. 달러는 달러대로 오르고 원유는 또 원유대로 오르고요. 어떻게 설명이세요? 하고 이거는? 그제밤인가요? 제가 거의 밤새도록 지켜봤었던 그날이 언제였냐면 우리나라가 역외 환율이 1,340원, 45원 갈 네. 때였고 달러 인덱스가 109를 갈 때였는데요. 그때 유가가 처음에 108, 109 달러 인덱스 강해질 때 한 마이너스 4.5%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오히려 국제유가가 튀어오릅니다. 올라갔어요. 네. 달러가 강해지는데 유가도 강해졌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최근에 나왔던 이 달러 강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 중에서는 지금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잖아요. 네. 미국 팀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존재하죠. 음. 이들은 밀 수 있는 게 달러입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는 원자재 팀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유, 천연가스 등등의 강대강이 원자재를 서로 밀고 있는 거군요. 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실물을 밀고 있고 여기는 종이돈인 달러를 밀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가 희생시켜서 슈퍼 달러를 만들고요. 그래서 달러 강으로 얘네를 쓰리트리려고. 얘네는 얘네 나름대로 원자재 천연가스 막 가스관 보수한다고 죄고 네. 하면서 얘도 올리고. 이 대결 구도성에서의 달러 강함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이런 정도의 달러 강세가 왔는데도 원자재 가격을 못 눌렀다라는 네. 것은 저는 이번에 잭슨홀이 지나고 나면 이제
스마트. 달러가 패배하고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치솟을 수 있다. 네. 적어 이 놓겠습니다. 점을 우리 보시죠. 써니님 오셨습니다. 써니님도 원자재가 원자재가 이길 이길 때, 때. 네. 제 논리를 지금 정확히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달러가 이 정도 강한데 유가를 여기밖에 못 먹었다고? 그럼 만약에 달러가 더 못 강해지면 유가랑 원자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곡물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한번 생각해 그리고 보시죠. 달러는 한없이 강하게 만들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너무 물가도 피해를 지금 14, 15인데 그러니까요. 수입 물가잖아요. 거기도 뭐 천연가스든 사와야 되잖아요. 유로하고. 네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아유. 지금 그런 정치적인 배경까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직이 다 무너진 거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우리 라는 게 네. 이제 제 의견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속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게다가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지금 게다가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는 게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네.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그 달러가 강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 경제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회 시간 사회가 네. 있나요 요즘에? 요즘에 있죠. 사탐 있겠죠. 있죠. 네, 네네 사탐 있죠 있죠. 있죠. 네. 사탐 있죠. 그래서 배우는 게 이제 원화 약세가 나오면 모든 수출할 때 달러로 환산되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는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네.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네. 우리 같은 나라는 원화 약세가 유리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배우죠. 근데 지금 시기에선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 지금은 비용이 그렇죠. 비싸지는 그렇죠. 석유와 원자재와 기본 재료가 비싸져서 나온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를 가지고 천연 자원을 사와야 사와서 돼. 가공해서 수출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평상시라면은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 유리할 텐데 이 고비용, 그러니까 비용 견인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 수입할 때 이 원화 약세가 너무나 부담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4개월, 이번 달도 무역 적자가 100% 확실한데 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는 것도 예, 예. 수출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수출보다도 수출은 좋아요. 수입액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때문에 수입액이 훨씬 커져서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도 원화 약세가 안 좋고요. 실물 기업들한테도 수출 기업에도 원화 약세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네. 뭐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철진 평론가께서 계속 전망하시는 그 스마트 머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거시 경제나 금융시장이나 네. 모두를 봤을 때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빨리 1,3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네. 된다. 원달러 환율을. 그게 이제 달러 약세, 어떻게 달러 약세. 될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네, 주실까요? 잭슨홀 미팅이 좀 먼저. 생소하신 시간이 분이 많으실 없군요. 테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도 아니, 됩니다.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나요? 한 네. 3, 4분 남았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 달러 강세의 끝을 확인하려면 9월 FOMC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9월. 그게 9월 20일이에요. 네. 9월 아니면 20일. 9월 20일도 더 앞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9월 13일쯤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네,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멀잖아요. 9월 멀죠. 13일이면 네. 한참 시간이 남았으면은 이 와중에 계속 달러 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는 클로 이제 실마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시작하는 목금토 진행되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네. 거고요. 사흘간.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국립공원 내에 이제 뭐 스키장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뭐 네. 이런 좀 리조트. 좋은 네. 곳입니다. 오. 네, 휴양지 같은 곳에서 전 세계 통화 정책의 수장, 중앙은행장이죠. 네. 뭐 또 경제학자, 어. 기업인, 재무 쪽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한 와. 140명 정도가 모여서 엄청난 심포지엄이라고 할까요? 행사네요. 이걸 세미나라고 할까? 컨퍼런스. 뭐 세션이 있습니다. 포럼이라고 할까? 뭐 이런 포럼이라고 거. 할까? 네. 다보스 포럼 하고 같은, 네. 오늘 앞서 여러분들 오전에 보셨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아마 그렇죠. 떠나셨을 겁니다. 네. 미리 좀 제가 또 하나 좀 쾌거 같은 걸 하자면 마지막 세션에 이창용 총재가 맞아요. 나옵니다. 오늘 발제자로. 뉴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 역대 하는 총재 중에서는 처음. 최초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창용 총재가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지금 하여간 이창용 우리 한국은행장도 떠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어떤 금리라든가 긴축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고요. 일정을 보니까
둘째 날 오전 세션에 출연해요. 둘째 네. 날 오전.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걔네 오전이니까 우리는 금요일 날 밤. 금요일 밤. 11시 밤. 정도입니다. 음. 내일 제롬 밤 파월을 11시 얘기하시는 정도에. 거죠. 네, 네. 제롬 파월의 이제 그 메시지 속에 네. 미국은 과연 어떻게 금리 인상을 갈 것인가. 또 미국이 긴축하고 있는 들 중에 QT라고 있습니다. 네.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의 말 속에서 힌트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그렇네요. 9월 13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월 20일, 21일 FOMC까지 안 가더라도 요번 주에는 힌트를. 거의 판가름이 나게 된다. 그럼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해야 주식시장도 좀 오르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그럴 걸로 보이세요?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이게 원론이 있고요. 네. 근데 원론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원론은 뭐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야, 긴축 속도 조절한다 하고 지금 인플레도 뭐 잡히는 듯 보인다 뭐 이딴 소리. 그러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아할 거다라는 네. 해서 반면에 지금 연준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파적 발언을 네, 하잖아요. 네. 여기에 동참해서 제롬 파월 연준도 나는 끝까지 물가 잡을 물가를 때까지 잡겠다. 지구 끝까지 가겠다. 하고 자이언트 스텝도 뭐 나는 할 거다 하면 이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주가는 떨어진다라는 것이 기본 루트인데 그러나 요즘은 이 엇갈리는 네, 시장 맞아요. 반응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시장이 올라버리면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무슨 해석을 하냐? 매파의 끝이 마지막 매파 발언을 했다. 더 이상 매파는 없다. 시장 불확실성 제거. 불확실성 뭐 그놈의 킹반영, 불확실성.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은 가지시되 네. 최후 해석자는 바로 네. 주식 시장이고요. 시장입니다. 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네. 어떻게 시장이 네. 해석을 했는지를 아시게 되겠고요. 네. 만에 하나 뉴욕장이 토요일 날 아침에 뭐 2%씩 3%씩 올라 있다라고 올라 있다. 하면 월요일 날 기쁘게 네. 여러분들은 출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토요일에 아침에 머리 좀 해야 일어났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토요일 아침에. 아침에요? 딩딩대학이랑 하시죠. 딩딩대학이랑. 아침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 증시가 진짜 뭐 막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4% 뉴욕 장 이러면- 마감했을 때 새벽에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러면 양욕을 총장님한테 전화 드려 놓을게요. 하고 그게 유튜브로도 아마 생중계가 네. 될 겁니다. 이게 캔자스시티 네네. 연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라도 그 현장을 여러분들 보시려면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잭슨 홀 미팅 끝나고 시장 반응까지 나온 다음에 뵙겠네요. 아, 드디어 누가 거짓말쟁인지 네, 스마트 머니인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내용도 잔뜩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경제 자. 뉴스도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경제 뉴스인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오늘 뉴스데스크 톱도 경제 뉴스. 그거죠. 네, 기준금리 사상 첫 인상이 4연속 인상. 네, 그겁니다. 뭐 금통위 오늘 결정인 뉴스데스크 톱인데 이게 1년 전에 우리 기준금리가 연 0.5%였어요. 0.5. 근데 그게 1년 후인 지금 연 2.5%가 된 거잖아요. 2%포인트가 그냥 오른 거네요. 단순 그냥 뭐 해보면 단순 산수를 해보면 다섯 5 배. 배로 높아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뛰었겠죠? 그러면 뭐 돈 대출 받아서 집 산 분들 지금 집값도 떨어지는데 금리는 빠르게 큰일이에요. 오르고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율 정말 오른다고 막 충격이 문자 이만저만이 와요. 아닙니다. 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했잖아요. 4%대에서 5%대로.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물가는 7달 연속 뛰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이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값에 지불하는 돈을 가지고 산출하는 건데 네. 그게 한 2-3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가 7달 뛰었다는 건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또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제 환경 톱블록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MBC 기후환경팀이 오늘부터 이 기후위기가 빚어낸 공포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뭐요, 연속 뭐요? 기획을 합니다. 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살인적인 폭염 또 폭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하는 아. 배달 라이더들을 취재했습니다.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시간당 비 오는 날. 50mm가 넘는 그 폭우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맞춰야 평가를 좋은 걸 근데 받을 그런 수 날 또 있다고 배달이 합니다. 많아. 네, 많이 시켜 맞습니다. 먹어요. 밖에 안 예. 나가니까요. 네. 근데 이게 건당 배달을 어떻게 했느냐로 평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악천후는 상관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악천후에 따라 이 배달에 대한 평가나 단가를 조정하는 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뉴스데스크에서 이 이륜차 사고로 지난 2020년에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유. 합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이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 일부 학교입니다. 물론 네. 일부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 대치동 학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아우, 이건 또 오늘 무슨 뉴스데스크에서 얘기예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례상 차례인데 얼마 드는지까지 네. 취재했으니까요.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